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난한 선비가 기이한 인연으로 3명의 여인과 같이 사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한 유생이 있었다. 집이 동소문 밖에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날마다 성균관에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식사에 참여했다가는 남긴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먹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 밥을 챙겼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 날이 이미 저물었다. 아내 걱정에 마음이 급해 바삐 돌아오는데 중간에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미인을 봤다. 그녀가 계속 그의 뒤를 따라오자 유생이 돌아보고 물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남의 뒤를 따라오는 거요? 서방님을 따라가서 첩이 되어 모실까 하옵니다.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유생이 말했다. 말도 마시오. 우리 집 가난은 한양에서도 아주 유명하다오. 하나뿐인 마누라도 배를 골려 울리고 있는 판에 어찌 첩까지 둘 수 있겠소. 낭자가 나를 따라오면 영락없이 뽕나무 귀신이 되고 말 테니 그럴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오. 여유만만하고도 활달한 어조로 여인이 응대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고 가난하고 부유해짐은 하늘에 달렸지요. 궁핍함이 극에 다다르면 운수가 열리고 때가 되면 좋은 바람이 불어주지요. 위수에서 곡이 낚던 강태공은 나이 80에 주나라 문왕을 만나 대업을 이루었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구박받던 소진은 하루아침에 육국 재상의 관인을 찾지요. 서방님께서는 어찌 일시의 공공함을 가지고 평생을 단정하려 하나요? 여자는 뿌리쳐도 가지 않고 생의 집까지 따라왔다. 생은 왠지 모르게 하늘이 시키시는 일 같아서 집에 들이고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가지고 온 돈꾸러미로 양식을 사고 땔감을 들여와서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바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러했다. 이로부터 부부는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돈이 떨어지면 또 어디선가에서 가져오곤 했다. 4~5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가 생원에게 말했다. 이곳은 너무 궁벽해서 살기에 좋지 못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게 어떨까요? 그곳에는 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산단 말이오. 들어가 살려고 한다면야 집 없는 게 무슨 걱정인가요? 어느 날 하인 7~8명이 가마 2채를 메고 왔고 한 청이동자가 나귀 1마리를 끌고 왔다. 그녀는 농을 열고 남녀의 새 의복을 꺼내서는 한 벌은 본부인이 입도록 하고 한 벌은 자기가 입었다. 남자 옷 한 벌은 생원이 입었다. 그런 다음 처와 첩이 각각 가마를 탔고 생원은 나귀에 앉아 그 뒤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집에 당도하자 처와 첩은 바로 안채로 들어가고 생원은 바깥들에서 서성거렸다. 처마와 집채가 웅장했고 화초도 잘 가꿔져 있었다. 이내 여자아이가 나와서 생원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처는 안방으로 첩은 건넌방에 들었다. 집에는 살림살이 치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었다. 도깨비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생원이 물었다. 이게 누구네 집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대나무를 감상하는데 구태여 주인을 찾아 무엇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지요. 이로부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거처가 편안하니 여인 얼굴에 윤기가 돌아 부가옹이 부럽지 않았다. 이동지라 하는 노인이 간혹 들러서 그의 첩을 만나고 가는데 그녀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라고만 했고 그 밖에 왕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루는 여인이 생원에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은 아름다운 여자를 한 사람 더 맞이할 생각이 없나요? 생원이 놀라 반문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를 만난 이후로 그대에 힘입어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부유해졌소. 만사가 다 만족스러운데 내가 어찌 밥 위에 떡까지 얹어 먹자고 하겠어?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이 내리는 법이랍니다. 이처럼 그녀가 강하게 권유하자 생원은 마지못해 우선 부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첩이라면 10사람을 두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허락을 받고 생원이 여인의 청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인이 달빛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두 여종이 그녀를 인도했는데 용모가 절색이고 행동거지도 단아하고 깨끗했다. 얼굴 가득히 부끄러움을 띤 자태가 결코 상민의 부류가 아니었다. 생원이 그녀를 한번 보고 놀라고 또 반가워했으니 마침내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다. 옆에서 보고 있던 첩이 얼굴빛을 바로하고 말했다. 이 사람은 사족의 딸이라 소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실의 예로 대해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생원이 그 말에 따라 새로운 여자를 정중하게 대하니 새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활약을 누렸다. 어느 날 이동지가 찾아와서 말했다. 오늘 정안에 그대 이름이 능참봉의 첫머리에 올랐습니다. 내 성명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천거할 만한 친지도 없거늘 누가 천거해서 올랐겠소? 잘못 전해진 말일 거요. 이동지가 말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이다. 내 어찌 그대의 성명을 모르겠소이까? 이윽고 능의 관노가 정망을 들고 와서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아무댁이 맞습니까? 생원이 문서를 보니 자기 이름이 틀림없었다. 놀라고 의아해했지만 나아가 벼슬을 하였다. 그 뒤 차츰 벼슬이 올라 주와 목에 관장을 두루 거쳤다. 하루는 생원이 여자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산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이제 늙어서 죽을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소. 그런데 아직도 당신의 내력을 모르고 있어. 전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곡절을 좀 들어봅시다. 여자는 한 번 길게 숨을 내쉬더니 들려주었다. 이동진은 소첩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젊어서 일찍 홀로 되어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부모로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고루한 관념 때문에 딸의 일생에 허비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셨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세상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을 나서서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의관 차린 남자를 따라가서 섬겨라. 부친의 분부에 따라 길을 나섰다가 서방님을 처음 만났지요.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세간을 주선한 것 역시 모두 제 아버지께서 지휘하신 바입니다. 저 새댁은 모 재상의 따님인데 역시 저처럼 합궁전의 과부가 되었지요. 제 아버지가 재상과 절친한 사이라 집안의 조그만 일까지도 서로 의논하신답니다. 양가에 모두 청산과부가 된 어린 딸을 두어서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셨지요. 하루는 저를 이렇게 조처했다는 이야기를 부친에게서 들으시고 한참 수심에 잠겼다가 재상이 말씀하셨죠. 나 역시 그렇게 할 뜻이 있네. 마침내 재상님은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시가의 부고를 보내고 시가의 선산에 허장한 뒤 낭자를 남몰래 이리로 오게 했던 겁니다. 예전에 서방님을 첫 벼슬에 추천하신 정관이 바로 그분이시지요. 생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비로소 그 기이한 만남에 대하여 감탄했다. 생과 처첩 세 사람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함께 늙었으며 자녀도 많이 두었다. 그뿐 아니고 현달한 자손들의 봉양을 받아 슬하의 영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유생은 조선시대의 생원과 진사를 가리키며
당시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소문은 해화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동북방에 있었던 문이고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귀신이란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의 스승입니다. 위수에서 고든 낚시질을 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노년에 문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강태공의 부인 마씨는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강태공 곁을 떠났는데 이후 강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아내로 맞아주길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태공은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한 후 그 물을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 바닥에 그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내로 맞이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한번 행한 행동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소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입니다. 출세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하여 가족에게까지 푸대접받았으나 뒤에 진나라를 제외한 육국이 힘을 합쳐 대항하자는 합종책을 기획해 육국의 재상이 됩니다. 부가옹은 부잣집의 늙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정한은 조선시대 정부의 인사발령 대장입니다. 능참봉은 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입니다. 정망은 벼슬의 추천함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관장은 백성이 고을의 수령을 높여 일컫던 말입니다. 전관은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 속하여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과 문신 이원명이 편찬한 동열희집이 모본이며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두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이조한문 단편집의 내용과 이강옥 교수가 청구야담에서 옮긴 내용을 주로 빌려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우표를 빌렸습니다. 다음 카페 오비의 능참봉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강희연,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